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준비하였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가 된 다음해인 임진년 1592년 1월 초부터 마지막 싸움에서 적탄에 맞아 전사하기 이틀 전인 무술년 1594년 11월 17일까지 7년간 쓰인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충무공이 몸소 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충무공 일대기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꼽히고 있죠. 1592년 조선이 임진왜란이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순신은 제일 먼저 옥포 앞바다에서 적선 30여 척을 무찔렀는데요. 이후 거북손을 이용한 전투와 당항포, 한산대첩 등의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충무공 이순신의 일대와 난중일기 중 한산대첩까지의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난중일기로 충무공 이순신이 보여주는 삶의 여정을 통해 바른 국가관과 사회관, 가정관과 부모관, 나아가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순신의 난중일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 이것 같은 충신은 보이지 않구나. 나라를 떠나면은 큰 계획이 있음이니 회복하는 일은 제공에게 맡기노라. 국경산의 달을 보고 통곡을 하오니 압록강 바람에 마음이 괴롭구나. 조정의 신하들아, 오늘 후에도 또다시 동인 서인 시비하려느냐. 선조. 임진년 일기. 마침내 걱정했던 외적의 침략이 시작되다. (1월) 전라 좌수사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다. 임술,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보응과 아들 회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지의 곁을 떠나 두 번이나 남쪽에서 설을 쇠니 이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가 없구나. 전라 병사의 군관 이경신이 와서는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 장편전과 여러 가지 물건을 바쳤다. 개해, 맑음. 명종 비인 순왕후 심씨의 제삿날이라 업무를 보지 않아도 되어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갑자, 맑음. 동원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보내는 공문을 작성하여 이내 발송하였다.
무진. 아침에는 맑다. 늦게부터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림. 조카 봉이 아산으로 떠났다. 새해 임금께 올리는 전문을 가지고 갈 남원 유생이 들어왔다. 경호, 맑음. 아침 식사를 일찍이 끝내고 난 다음 객사 동원으로 나가 전문을 봉에 올렸다. 신미, 종일피. 방답에 새로 부임해온 첨사 이순신이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 임신, 종일 가랑비. 늦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이봉수가 선생원에 쓸 돌 뜨는 곳을 갔다 와 보고를 하길 이미 큰 돌 17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 서문 밖의 해자가 4발이나 무너졌다. 계유, 구준비가 개지하름. 식후엠 각 고을에 설치했던 관사 관청에 나갔다. 번영 및 각 포구에 소속된 직무들 중 월등한 자들이 모여 활쏘기 시합을 했다. 병자,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음. 새벽에 망골례를 드렸다. 정축, 맑음. 동원에 나가 공부를 보았다. 각 고을 관리들과 생리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 군관과 아전들이 병선을 수선하지 않기로 곤장을 때렸다. 우호와 가수들이 또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몹시 이상한 일이다. 제 한 몸 살줄 것만 일삼고는 딴 일은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이 또한 짐작할 만하구나. 성 밑에 사는 토병 박송세라는 석수는 근처 동네에 개를 잡아먹는 등의 민폐를 끼쳤으므로 내 곤장 80대를 때려 벌하였다. 무인, 맑았으나 춥기가 겨울과 같음.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 판자에게 편지를 썼다. 저녁에 쇠사슬을 박는 데 필요한 구멍을 뚫은 돌을 실어오기 위해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기묘,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여도에 머물렀던 전자선이 돌아갔다.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에 대한 문서인 우등계문과 대신에 벼슬을 승급할 사람을 적은 대가 단자를 만들어 봉한 다음 이를 순서형으로 보냈다. 신묘,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음. 따뜻하기가 초여름 같았다. 동원에서 공부를 마친 뒤 활을 쏘아보았다. 2월, 좌수영에 속한 5진포의 순시를 돌다. 임진, 안개가 끼고 비가 잠시 내리다 늦게 갬. 새벽에 망골례를 올렸다. 선창에 나가서 쓸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마침 피라미드가 웅덩이 안에 몰려들었기에 2천여 마리를 잡았다. 그대로 전선 위에 앉아 오후 이몽구와 함께 새봄 경치를 구경했다. 을미,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북쪽 봉우리 연대 쌓는 곳에 올라가 보니 죽대 쌓는 자리가 매우 좋아
절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다. 이봉수가 부지런히 일을 한 걸 알 수 있었다. 내 종일토록 구경을 하다 저녁이 되어 내려와서는 해자 구덩이를 둘러봤다. 신축. 안개가 끼고 비가 오다 훅 개기도 하고 흐리기도 함. 동원에 나가 일을 봤다. 끼민문이 순찰사형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동사들이 뇌물을 받고 명나라에 거짓을 고하며 군사의 동원을 청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슨 딴 생각이 있는가를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흉악스러울 때가 이를 없었다. 동사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해계하고 통분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갑진, 맑음. 전라우수사 이옥기가 보낸 군관이 왔다. 이에 화살대 큰 것과 중간 것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을사, 맑음. 아산에 계신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자 나장 2명을 보냈다. 경신,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중의정을 순천 수령으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구나. 3월, 거북선의 대포를 시험하다. 신유. 망골레를 드렸다. 아침 식사 후엔 별방군과 정규군을 검열하고 교대를 마친 하봉군은 돌려보냈다. 공부를 마친 뒤엔 활 10순을 쏘았다. 개해, 비. 오늘은 3월 삼진날 명절이건만 비가 이렇게 내리니 답청도 할 수가 없었다. 조일이 오후 군관들과 함께 동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갑자, 맑음. 아침에 조이랩을 전송하고 객사 대청마루에 나가 고물을 봤다. 서문 밖에 해자와 성벽을 더 올려 쌓는 곳을 순시했다. 순군들이 돌 줍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므로 책임자를 매로 다스렸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니 매우 다행인 마음이다. 병인, 맑음. 아침 식사 후에 동원에 나가 군기를 검열했다.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낡고 파손되어 쓸모없게 된 것이 매우 많았다. 이에 생리, 군장, 감구 등의 죄를 다스렸다. 정해, 맑음. 일찍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소포로 나갔다. 종일토록 쇠사슬을 걸어매는 걸 감독하며 기둥나무를 세우는 걸 보았다. 그리고는 거북선에서 대포를 쏘는 걸 시험했다. 기축, 맑음.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의 제삿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아산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일렀다.
4월. 마침내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경인, 흐림. 새벽에 망골례를 드렸다. 별조 방군을 점검했다. 무술. 아침에 흐리다 늦게 갬.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망운원이 도방에 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광양 현감이 수색 검토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 어두워져서야 돌아갔다. 신축, 맑음. 일찍이 식사를 한 후에 거북선에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보냈다. 순찰사 군관 남한이 이를 살펴보고 갔다. 갑진, 맑음. 성종비 공의 왕후 한씨의 제삿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순찰사에 보내는 답장과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역졸에게 말을 달려 전하도록 했다. 해질 무렵엔 영남 우수사 원균의 통첩이 왔다. 외선 90여 척이 나타나 부산 앞 전령도에 정박했다 하였다. 그와 동시에 경상자수사 박홍에게서 공문이 왔는데 외선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에 즉시 임금께 장계를 올리고 순찰사, 병사, 전라우수사 이역기에게도 공문을 띄웠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 또한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을사. 밤 10시경 영남 우수사 원균에게 공문이 왔다. 부산진 또한 이미 함락되었다는 것이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 임금께 장기를 올리고는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병호. 흐리고 비오다 늦게 갬. 영남 우병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 번을 그대로 서는 수군과 번을 새로 서는 수군이 속속 방어진지로 모였다. 정미, 흐림.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관과는 이미 면직되었으니 대례를 정해 보내라 했기로 그날로 나대웅을 정해 보냈다. 오후 2시경엔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동래도 역시 함락되었고 양산 조영규, 울산 이연함, 두 군수 역시 도와주러 갔다 모두 패했다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또한 경상좌병사 이각과 경상좌수사 박홍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 후방까지 왔다 즉시 회군을 냈다고 하니 이 더욱 통분할 일이었다. 기유,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많은 적병이 몰려와 막아낼 길이 없고 승리한 기세를 타 마구 치달리는 모양이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 전함을 정비해 가지고 와서는 후원을 해주고 조정에 징계해달라는 것이었다. 5월. 사천 해전에 처음으로 거북선이 등장하다. 경우. 수군들이 일제히 본영 앞바다에 모였다.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고 남풍만이 불었다. 시내로에 앉아
방답천사 이순신과 흥양 현감 배옥림, 목도만호 정운들을 불러들였다. 이들은 모두 분격하여 자기 몸조차 잊어버리니 과연 의사라 할 만했다. 신미, 맑음. 삼도 순병사 이일과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다. 송한년이 남해에 돌아왔는데 말하길 남해 현감 기욕은 미조왕 첨사 김승룡, 상죽포, 곡포, 평상포 만호 김죽 등이 외적에 대한 소문을 듣더니 갑자기 도망쳐버리고는 무기 등의 온갖 물자도 흩어져 버려 남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정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는 여러 장수와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밝혔었다. 허나 나간 군수 신호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듯하니 엄연히 군법이 있을진데 피하려 한들 될 일인가. 이날 저녁 비밀군호는 영호라 하고 복병은 산수라 하였다. 임신. 새벽에 경상 우수사에게 답장이 왔다. 오후 광양 현감 여영담과 흥양 현감 배옥림을 불러다 함께 이야기를 했거니와 모두 분노를 터뜨렸다. 본도 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끌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방답 반옥선이 철입군을 싣고 오는 걸 보고는 우수사가 오는 줄 알고 좋아하였다. 허나 군관을 보내어 알아보니 방답에 배었다. 이날 여도 수군 황옥천이 적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잡아다 목을 매어 진중에 매달았다. 무술, 맑음. 우수사 이역기가 오지 않으므로 홀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노량에 이르렀다.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경상 우수사와 만나 함께 의논을 하다 외적이 머물 곳이 있는 곳을 물으니 적들은 지금 사천 선창에 있다고 했다. 곧장 그곳을 쫓아가 보니 외놈들은 벌써 상륙하여 삼봉우리에 진을 쳤고 배는 그 산 밑에 매달아 놨으며 전쟁에 임한 태세가 매우 당당하였다. 나는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며 명령을 내렸다. 일제히 달려들어 화살을 빗발치듯 퍼붓고는 여러 가지 총통을 마치 청둥같이 쏘아보려니 적들은 물러가곤 했다. 화살에 맞은 자가 몇 백인지 그 수를 알 수가 없고 외적의 머리 또한 많이 베어났다. 이날 군관 나대웅이 이 싸움에서 탄환을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활을 쏘는 군사와 노를 젓는 사람 중에도 탄환을 맞은 자가 많았다. 적선 13척을 불태우고 물러가도록 했다. 6월 당포, 율포, 당항포 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치다. 기해, 맑음. 사량의 뒷바다에 진을 치고는 밤을 새웠다. 경자, 맑음. 아침에 떠나 당포 앞 선창에 이르니 120여 척이 늘어서 정박을 하고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전투를 시작했다. 적선 중에 큰 배 한 척은 크기가 우리나라 반옥선만한데 배 위엔 누각을 꾸며 높이가 이길 쯤은 되는 듯했다. 그 누각 위에 외장이 당당히 버티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예, 편전과 대수 등을 비오듯 어지러이 쏟아부으니 적장은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됐다. 그러자 모든 왜군들이 놀라
한꺼번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여러 장졸들이 흩어지는 왜군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아대자 맞아 쓰러지는 자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 싸움에선 적군을 모조리 섬멸하고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조금 뒤 왜적의 큰 배 20여 척이 부산에 들어오니 우리의 군사를 보고 놀라 이내 궤도로 물러갔다. 이민, 맑음. 우수사 이역기가 오기를 고대하여 여러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정오쯤이 되자 우수사가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진중의 모든 장병들이 기뻐 날뛰었다. 군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장량포에 묵었다. 계묘. 아침에 떠나 고성 당항포에 이르니 반옥선만한 외석 한 척이 있었다. 배 위에는 누각이 높다란데 소위 장수라는 자가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밖에 중간 배는 12척이고 작은 배는 20척이었다. 이를 한꺼번에 무찌르고자 일제히 공격하며 화살을 쏘아댔다. 화살에 맞아 죽은 자의 수를 알 수가 없고 외장의 목도 7이나 베었다. 나머지 외병은 육지로 달아났지만 그 수는 몹시 적었다. 이때부터 우리의 군대가 기세를 크게 떨치는 듯했다. 을사, 맑음. 아침에 떠나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니 적선이 율포에 있었다. 복병선을 시켜 탐지를 했더니 적선이 먼저 우리 군사가 온다는 걸 알고는 남쪽 큰 바다로 달아났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배 여러 척이 일시에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사도 첨사 기만이 배 한 척을 고스란히 잡았으며 우후도 배 한 척을 사로잡고 녹도 만우 정운도 배 한 척을 사로잡았다. 이날 목을 벤 왜적의 머리가 도합 36개였다. 정미, 맑음. 천성 가덕에 이르니 적의 배가 한 척도 없었다. 제3수색을 하다 군사를 돌려 당포에 돌아와 이내 밤을 지냈다. 날이 새기 전에 출발을 하고 미조항 앞바다에 이르러 우수사와 잠시 얘기를 나눴다. 무신, 맑음. 6월 11일에서 7월 31일의 일기는 빠져있다. 7월 14일부터 7월 13일 한산도 앙골포에서 제3차 해전을 치렀다. 사천해전.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왜구남선 13척을 격침시키고 2600여의 왜군을 사살한 해전. 이순신의 함대가 두 번째로 출전해 치른 해전이다. 본영에서 노량으로 항진하여 전한 3척의 우수군과 합류한 이순신 함대는 사천 앞바다로 진출했다. 왜선 13척은 사천 선장의 해안에 정박해 있었고 병력은 선창 주변 육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순신은 일단 왜군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갔다가 뱃머리를 돌려 추격해오는 왜군을 판옥선이 활동하기 유리한 해역까지 유인했다. 그럼 다음 추격해오는 왜군을 향해 뱃머리를 돌려 돌격을 감행했다. 이순신 함대가 거북선을 앞세우고 각종 화력을 총동원하여 공격을 가하자 일본 함선들은 사천 포구 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런 사이 만조가 되자 이순신은 사천 선장 안으로 왜선을 밀어붙였다. 왜군은 내륙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대부분 격침되는 함성과 함께 수장되고 말았다. 당포해전. 1592년 6월 2일 이순신의 함대를 주축으로 한 연합함대가 경상남도 통영시 당포 앞바다에서 외선 21척을 격침시킨 해전. 6월 1일 정오 무렵 이순신의 함대는 삼천포 앞바다를 건너 사량도에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 함대는 당포에 적선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압수하여 당포로 진출하게 된다. 그곳엔 왜군 대전함 9척과 중소전함 12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에 이순신은 거북선을 정면으로 돌진시켜 적 선단을 좌로 양단시킨 뒤에 전 함대로 적선을 공격했다. 선두의 거북선은 현자 총통, 자자 총통 등 총통 사격으로 전선을 격파하거나 선체를 충돌시켜 전선을 격침시켰다. 조선 함대가 공세를 계속하여 왜군의 전함 21척을 모조리 격침시키자 일본의 수군은 마침내 내륙으로 달아났다. 당항포 해전. 1592년 6월 5일에서 6일과 1594년 3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 1차 당항포 해전과 2차 당항포 해전으로 나뉘는데 1차는 전라 자수영 전선 23척과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전선 25척, 경상 우수사 원균의 전선 3척이 맡았다. 총쥐를 맡은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워 일제히 공격을 가했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일본의 수군도 조총을 쏘아대며 대응했으나 다음 날인 6일 아침까지 적군의 대형전함 9척, 중형전함 4척, 소형전함 13척을 모두 격침시켰다. 2차 당항포 해전은 수륙 병진책이 무산된 일본 수군이 거제도 내륙을 오가며 살인과 약탈을 일삼던 1594년 3월 4일에 행해졌다. 조선군 연합전선 124척이 참가한 대규모의 해전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치밀하고 신속한 전략으로 압승을 거두었다. 율포 해전. 1592년 6월 7일 조선 수군이 경상남도 거제시 영등포 앞바다에 일본 해군을 무찌른 해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영등포 앞바다에서 외선을 경계하던 중 일본의 대형전함 5척과 중형전함 2척이 율포에서 나와 부산 쪽으로 도망가는 걸 발견했다. 이에 이순신은 즉시 추격 명령을 내리면서 율포 해전이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는 우후 이몽구가 대형전함 한 척을 납포하고 한 척을 불태웠다. 우척 후장 김한, 좌척 후장 정운, 중위장 어영담, 가리포 첨사 구사직 등은 외선 5척을 납포 또는 격파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걸 확인한 외장 구루지야 미치우키는 육지로 도망쳐 자교를 선택했다. 여도건관 김인영과 소기포건관 이영남은 위험한 적중에 뛰어들어 남은 외병들의 목을 베었다. 이 해전은 함포나 적진포 해전처럼 소수의 외선을 상대한 싸움으로 이순신의 철저한 경계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한산도 해전. 1592년 7월 한산도 앞바다에서 전라자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역기 등이 일본 수군의 주력 부대를 무찌른 해전. 1592년 4월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남해 서해로 침범하던 중 옥포와 당포, 당항포, 율포 둥지에서 연전 연패하였다. 그러자 일본의 수군의 유능한 장수였던 와키사카 야스하루는 정예병력 70여 척을 이끌고
거제도를 다시 침범했다. 그 뒤를 이어 제2진의 구키 요시타가가 사심여 척, 제3진의 가토 요시아키 또한 많은 병력을 이끌고 합세했다. 일본 수군의 동향을 탐지한 이순신은 견내량 주변이 좁고 암초가 많아 반옥선의 활동이 어렵다는 걸 판단한 뒤에 한산섬 앞바다로 적을 유인하여 경멸할 계획을 세웠다. 왜군은 이순신의 계획대로 바다 한가운데로 따라오며 그때까지의 패전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의기양양하게 공격해왔다. 싸울 기회를 포착한 이순신은 모든 전선에 하객진을 펴 공격하도록 했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은 지자 총통, 현자 총통 등 각종 총통을 쏘며 돌진해왔다. 그 결과 중위장 권준이 층각대선 한 척을 납포한 것을 비롯해 47척을 격파하고 12척을 납포했다. 외병 400여 명은 당황하여 한산섬으로 도주했다 뒷날 겨우겨우 탈출했다. 이 해전은 진주 성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불리게 된다. 하객진. 하객진은 학의 날개 진영의 전법으로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해전법이다. 거북선이 선두에서 공격하고 판옥선이 뒤를 따라오다 적군의 배가 있는 곳에 이르면 학의 날개 모양으로 양쪽으로 넓게 퍼지며 진영을 갖춰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 하객진법의 전략으로 이순신은 한산도 해전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 이순신은 1545년 3월 8일 한성 건청동에서 아버지 이정과 조계 변씨 사이에 사남 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이백록은 중종 때 김효사와의 연루되어 고충을 겪은 후 그의 아버지는 벼슬을 외면하고 살았다. 하루는 어머니 변씨의 꿈에 시부 이백록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귀히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순신이라 지어라 라고 하였다고 한다. 변씨 부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대로 이름을 지었다. 이순신의 자는 여해, 본가는 덕수, 시호는 충무이다. 이순신은 어려서 아이들과 놀 때에도 항상 전쟁노를 했고 그럴 때마다 대장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 오늘은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겠다. 공격하는 적군은 윗마을 병사들이 맡고 수비는 아랫마을 병사들이 한다. 수비하는 병사들은 반으로 나눠 따로 진을 치도록 하겠다. 그는 글 공부에도 자신이 있었지만 묵과에 자신의 모든 걸 걸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외적들에게서 부모와 백성을 지키고자 군사에 관한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타기 연습,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를 계속해서 익혀나갔다. 그는 늘 활을 가지고 다녔는데 동네의 어른이라도 옳지 못한 일을 할 땐 곧 활을 당기곤 했다. 21살 땐 이웃 동네에 살던 전 군수 방진의 딸과 혼인하였다. 그리하여 상주 방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다. 또한 묵과에 응시하여 낙방한 뒤 얻은 해주 오씨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었다. 이순신은 1572년 8월 28세 나이에 훈련원의 별과 시험에 응시했다. 그 시험에서 말을 달리다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곧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고통을 꾹 참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곁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 상처에 싸맨 뒤 곧바로 말을 잡아 타고는 다시 달리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감탄에 맞이 않을 수 없었다. 허나 말에서 떨어진 사고로 과거엔 낙방하게 된다. 드디어 1576년 봄, 그의 나이 32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동구비부의 권관이 되었다. 이것이 그의 벼슬길의 첫 출발이다. 1579년 2월, 그의 나이 35세 때 훈련원 봉사로 영전했다. 그때 이순신은 병조정랑 서익이 자신의 친구를 껑충 뛰어 참군으로 승직하는 걸 위법이라 제지하며 원한을 샀다. 이로써 이순신은 불의에 항거하는 공명정대한 강직한 일면을 보여주었다. 그의 10월 충청 병마절도사의 군관이 되어갔다. 1580년 7월 전라도 발포 만호가 되었다. 그러던 1582년 1월 서울에서 군기 경차관이 발포에 와서는 군기가 엉성하다며 이순신을 파직시켰다. 이것은 훈련원에서 그의 청을 거절하였던 서익의 보복 조치였다. 그해 5월 이순신은 다시 봉사가 되었다가 다음 해인 7월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이용 마카의 군관이 되었다. 그해 10월엔 함경도 권원보 권관이 되어 만주족 울진의 침입을 막아 공을 세웠다. 그 다음 달인 11월 정기적인 승진으로 훈련원 창군이 되었으나 15일 아버지가 세상을 떼자 고향인 아산으로 내려가 3년상을 치렀다. 1586년 1월 42세의 나이로 복직하여 사복시 주부가 된 지 16일 만에 북방의 호적방어의 중임을 맡았다. 다음해 8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 녹둔도 둔정관을 견임하며 국방의 강화를 위해 병력 증강을 요구했다. 허나 절도사 이일에게 거절당하고 만다. 그해 가을 호적이 대거 침입하여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순신은 호적과 싸워 보로 60여 명을 생포했다. 절도사 이일은 피해의 책임을 이순신에게 돌려 그를 옥에 가두고는 사형에 처할 것을 상소했다. 그러나 무죄가 판명되어 해임으로 그치고는 백의종군하게 된다. 1588년 윤 6월 이순신은 북변 생활을 청산하고 귀양을 하며 한가로이 여생을 보낸다. 그러다 이듬해인 1589년 2월 45세의 나이로 전라순찰사 이강에게 발탈되어 군관이 된다. 11월엔 선정관을 겸했다. 1590년 7월 46세로 고사리진 첨사가 되고 1591년 2월 진도 군수로 임명되어 가리포 첨사로 전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부임되기 전에 같은 달인 12일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었다. 당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였고 대단치도 않은 관직이었던 이순신이 수군 절도사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건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한 배경엔 중마고이며 중책을 맡았던 유성룡의 힘이 컸다. 전라 좌수사가 되자 그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에 대비했다.